오늘은 고3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EBS 연계 교재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 연계 교재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특강 영어 듣기. 이 3가지 교재들은 모두 1월에 출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에 출간되는 수능 완성 영어가 있습니다. EBS 연계 교재는 왜 중요할까요? 첫째, 내신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고, 둘째, 수능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먼저 내신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1, 2까지는 시험 문제가 교과서, 모의고사, 그리고 부교재와 외부 지문 등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게 고3 때가 되면 확 달라집니다. 교과서는 사라고 해서 돈도 냈지만 수업 때 거의 안 쓴 학교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시험만 볼 뿐 내신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신 EBS 연계 교재가 들어갑니다. 물론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EBS가 주로 들어가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EBS 연계 교재는 매년 1월이면 출시되는데 이때가 바로 고3 내신 준비 시작입니다. 왜 그럴까요? 출시되자마자 서둘러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간과 기말 때 공부해야 하는 분량이 많아서 그만큼 내신 대비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고2 때 중간 기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는 학습량을 100이라 하면 고3 때는 연계 교재가 들어가면서 적어도 150, 보통 200이 됩니다. 미리 대비해 두지 않으면 그만큼 고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 고3 때 영어 내신입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수특 영어가 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특 영어부터 먼저 사서 풀어봐야 합니다. 이 책은 수능에 나오는 모든 유형을 연습시키기 위한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능 준비 기본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 책을 내신 시험에 출제하게 됩니다. 그 중에 실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수특 영독도 시험 범위에 넣습니다. 수특 영독은 빈칸 같은 어려운 독해 유형만 뽑아서 연습하는 교재입니다. 당연히 수특 영어보다 수특 영독이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쉬운 교재로는 변별력을 낼 수 없는 학교에서는 수특 영독까지 시험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시험 범위도 학교마다 다른데 어떤 학교는 3강부터 10강까지, 어떤 학교는 5강부터 8강, 12강부터 15강까지 이런 식입니다. 범위는 달라도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에서 커버하는 양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 2학년 때에 비해서 학습량이 1.5배에서 2배에 달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내공을 키워놓지 않은 학생들은 고3 때 가면 진도 쫓아가기도 바빠서 내신 대비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되도록 스타트를 빨리 해서 내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자면 출시될 때를 기다렸다가 바로 사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겁니다. 학교마다 수특 영어만 쓸지 수특 영독을 쓸지 아니면 병행할지 다르기 때문에 아는 선배들이 있으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물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면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년 고3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운받은 후 내용을 좀 분석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에 썼던 EBS 연계 교재들은 구글 검색이나 네이버 검색을 해보거나 카페에 들어가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서 시험지에 축제된 지문 내용을 Ctrl F를 눌러 찾아보면 어떤 범위가 시험에 들어왔고 어떻게 변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어떤 교재가 시험에 들어가는지 대충 예측했으면 해당 교재를 사서 미리 한번 쭉 풀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들은 단어와 구문을 체크해서 다음에 또 봤을 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학교에서 수업 나가기 전에 2회 정도를 반복하면 좋습니다. 2회 정도가 되면 내용을 어느 정도 숙지한 상황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들은 당연히 중간, 기말에 나오기가 쉽겠죠.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해서 포인트를 잘 정리하는 것, 바로 이게 고3 내신 공부의 핵심입니다. 내용을 정리할 때에는 별표를 달아 중요도를 표시하면 아주 좋습니다. 지문이 고난도이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크면 별표 3개로, 그냥 좀 어려우면 2개로, 이렇게 난이도와 출제 가능성에 따라 별표 개수를 달리해서 표시해두면 시간이 금쪽 같은 막판 정리 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기말에 출제될 때에는 다른 유형으로 변형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떤 유형으로 변형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고 변형될 수 있는 유형과 포인트를 정리해두면 역시 큰 도움이 됩니다. 수특 영어와 수특 영독 둘 다 저렴하기 때문에 구입해도 큰 부담이 없을 겁니다. 혹시라도 가격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은 EBS로 가면 모든 교재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DF로 다운로드 받으면 워터마크가 있어서 프린트해서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이때에는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해결책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연계교재와 관련된 정리 내용과 변형 문제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로 가시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과서에 관련된 내용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고1, 2 학생들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젠 연계교재를 활용해서 어떻게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을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듣기와 독해로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듣기. 듣기를 다 맞는 학생들은 굳이 연계교재로 듣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듣기에서 한두 개 혹은 그 이상 틀리는 학생들이라면 듣기를 반드시 잡아야 하는데 이때에는 연계교재로 하면 도움이 됩니다. 수능 듣기에 나오는 17문제 중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연계교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까지 같은 것은 없고 그냥 비슷한 소재, 비슷한 단어가 나오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계되었다고 체감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듣기가 부족한 학생들은 연계교재로 연습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른 교재로 하느니 이왕이면 배운 단어가 수능에 출제되는 교재로 하는 것이 낫다. 둘째, 듣기를 한두 개 이상 틀리는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영어 내공이 부족한 학생들이라서 듣기 공부하면서 스크립트에 나와 있는 영어 단어를 같이 익히면 좀 더 쉽게 영어 내공을 키울 수 있다. 듣기를 공부할 때는 반드시 안 들리는 단어를 체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리한 뒤에 몇 번 다시 듣고 문제를 풀어보면 그 단어가 자꾸 반복되기 때문에 쉽게 익혀집니다. 듣기에 나오는 단어들은
되게 기본 단어들이 많아서 이렇게 듣기를 하면서 어휘를 익혀나가면 자연스럽게 영어 내공이 커져서 독해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 수능은 절대평가라서 운이 좋으면 찍어서도 3등급이 나오는데 듣기가 약한 학생들은 그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 남지 않았지만 듣기가 안 되는 학생들은 반드시 듣기부터 잡아야 합니다. 둘째, 독해. EBS 연기교재는 매년 새 지문으로 새로 출간이 됩니다. 1년간 급조해서 짜집기를 한 교재입니다. 당연히 좋은 품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영어 독해 내공을 위해서라면 기출문제를 푸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연계유제를 써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고난이도에 직접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2020 수능에서 29번 어법, 30번 낱말의 쓰임, 31번 빈칸, 32번 빈칸, 35번 관계없는 문장, 36번 순서, 38번 삽입 등 7문제의 지문은 모두 연계교재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문제 유형만 바뀌었을 뿐 지문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모두 등급을 가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만약 연계유제를 충실히 해서 이들 문제만 다 맞춰도 2등급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쉬운 문제들은 연계가 되든 안 되든 그냥 풀어서 다 맞힐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연계교재가 중요한 것이고 공부할 때도 이 점에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별표를 달아 표시해가면서 수능 직전에는 혹시라도 출제가 되면 힘들어질 별표 3개짜리 지문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록 연계교재가 전체적인 질은 떨어지지만 연계교재에는 엄청난 수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간혹 아주 좋은 지문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별표 3개로 표시해놓고 미리 대비한다면 수능에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까지는 N수생이나 고3 학생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N수생들은 내신 대비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제 위주로 정리하고 자꾸 보면 되지만 고3 수험생들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내신도 해야 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까지는 연계교재를 교과서 보듯이 꼼꼼히 분석해가면서 내신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연계교재는 다른 교재들과 다른 장점도 있습니다. 첫째, 비용 면에서 우월하고 둘째, 혼자서도 공부하기 쉽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연계교재는 위에서 얘기한 대로 다운로드 받으면 교재비는 무료입니다. 책으로 사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 상당히 싼 편입니다. 그래서 절약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연계교재가 최적 교재입니다. 특히 3등급 이하인 학생들은 어휘력과 문법을 잡아야 하는데 이런 목적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연계교재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급하게 짜집기를 하다 보니 지문이 중간에 끊기는 것 같고 완결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덜어 나오지만 단어나 구문을 공부하는 데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무료 인강이 잘 되어 있어 오히려 학습하기는 더 편합니다. 연계교재는 모두 문제, 정답 해설, 단어장, 인강, mp3 파일의 5가지 학습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문제를 스스로 풀고 답을 맞춥니다. 이때 시간을 재놓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중력이 약한 학생들은 한 문제씩 풀다가 문제수를 늘려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풀 때에는 너무 힘든 것에 도전하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단어장에 나와 있는 단어를 30초나 1분을 두고 미리 암기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덜 힘들면서 단어도 빨리 암기됩니다. 이때 단어를 미리 보는 시간은 되도록 짧게 해서 집중력을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를 푼 다음에는 반드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와 구문은 정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많은 학생들이 게을리하는데 실력은 문제를 풀기만 한다고 느는 것이 아니라 푼 문제에 있는 단어와 구문을 모두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때 늡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늘지 않으니 정리와 반복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습니다. 모르는 것이 나올 때는 EBS I에 들어와서 인강을 시청하면 다 설명을 해줍니다. EBS I에는 문항 코드를 넣으면 인강이 바로 나오게 돼 있어 시간 낭비 없이 바로바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몰랐던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 뒤 한 달 정도 꾸준히 보면 쉽게 자기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할 때는 반드시 수능 직전에 다시 볼 것을 생각해서 별표 3개짜리 지문은 따로 표시하거나 모아둬야 합니다. 어휘력 증강을 위해서 잘 모르는 단어들은 일단 단어장에서 체크하고 지문에 나왔는데 안 적혀 있는 단어들도 추가 정리한 뒤에 자꾸 봐야 합니다. 한 10번 정도 본 다음에도 암기가 안 되는 것들은 휴대가 편한 노트에 따로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암기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mp3 파일은 저장해두고 이동할 때 본인이 푼 지문들을 자꾸 들으면 아주 효과적으로 배운 내용을 뇌에서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해서 연기 규제로 내신과 수능을 잡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댓글 달아놓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꼭 목표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